2주차 1교시 커피 브랜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교재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재는 개별 발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표 또는 학교 조교에 교재를 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 학교에 와서 수업 전에 조교 또는 반 대표에게 수령하기 바랍니다. 1주차 수업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커피 브랜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커피 브랜딩의 정의가 무엇이냐? 커피 브랜딩은 서로 다른 지역,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이 여러 대륙이 있습니다. 커피 벨트라는 그 위도에 적합한 재배 환경이 되는 대륙, 국가에서는 다양한 커피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커피 브랜딩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커피를 섞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해서 새로운 향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일 품종에서 느낄 수 없는 향미적인, 오감적인 또 새로운 커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두는 품종에 따라서 각각 지니고 있는 맛과 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품종의 생두,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단일 커피 원두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딩을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일 품종에 대한 향미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품종의 커피가 모두 퍼펙트하게 맛과 풍미가 완벽한 커피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점을 다른 종류의 커피로 원두로 보강시켜 주어서 더욱 조화로운 맛, 향미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게 브랜딩이다 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류의 생두에 부족한 것을 다른 종류로 보강해서 더욱 조화로운 맛의 향을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각이 발달돼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목인 테스팅 과목이 있는데 와인 소믈리에처럼 계속 커피 그 다양한 제품의 커피,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테스팅하는 그런 맛 테스팅, 오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맛과 향을 추구하는 것이 브랜딩이다. 이 과정, 모든 과정을. 그래서 또 다른 또 커피 브랜딩은 또 무엇이냐? 균형 잡힌 맛과 향기를 내는 과정이다. 균형 잡힌 맛과 향기를 내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균형 잡힌 맛이 무엇이냐? 커피에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감도 있고 여러의 맛과 향이 있죠.
이 꽃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로스팅 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풍미의 향이 녹아져 있는데, 그러한 것을 더 증폭시키는, 그리고 그러한 맛이 어느 한 가지가 이 오감에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밸런스 있게 이런 커피가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맛과 향기를 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각각의 원두가 지닌 특성을 적절히 배합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어떤 커피는 로제 향이 있고, 어떤 그 커피는 초콜릿 향이 물씬 나고, 어떤 커피는 이런 아주 로스팅한 그러한 구수함이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다면,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과정인데, 배합하는 기준은 로스터가 기준을 세우겠죠. 나는 부드러운, 그러면서 과일향이 물씬 나는, 나는 좀 스트롱하면서, 나는 이 꽃향이 물씬 나는,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그에 맞는 배합 비율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원두가 지닌 특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원두의 특성과 브랜딩의 결과에 대한 경험 지식을 갖추어야 브랜딩을 할 수 있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두의 특성, 단일 품종에 대한 특성이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단일 품종을 선택을 해서 몇 프로를 브랜딩 했을 때에 어떠한 맛의 커피가 나온다라는 결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노하우가 되고, 이런 노하우가 여러분 바리스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커피를 추출하고, 뭐 라떼 아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커피 기술이다. 커피를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관심 있으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법을 익히고, 핸드드립 기술을 익히고, 라떼아트 기술을 몇 번 하면 그나마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커피 교육에 있어서 낮은 단계의 커피 기술이라면, 이 커피 브랜딩, 커피 테이스팅은 오감을 훈련해서 딱 마셔보면 딱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높은 단계의 커피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몇 번 마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부단히 여러분들이 마시고 분석하고 체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인 소믈리에들이 이 미각을 깨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계속 와인을 마시고 뱉고, 와인을 마시고 뱉고 해서 각각의 와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딱 마셔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여러분도 커피를 딱 마셔보면, 이거 로스팅이 좀 약한데, 로스팅이 좀 너무 과한데, 이거 이 원두 산패된 원두로 이렇게 커피를 추출한 건데, 이러한 그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오감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있던 맛을 다양하게 브랜딩 섞어서 또 다른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딩은 또한 깊고 조화로운 향미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스트레이트 커피의 고유한 맛과 향을 창조하기도 한다. 강조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한다. 브랜딩은 깊고 조화로운 향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단품종의 커피의 고유한 맛과 향을 강조하기도 한다. 커피 원두는 각 원두마다 신맛이 강조된 원두가 있고, 단맛이 강조된 원두가 있고, 쓴맛이 각각의 강조된 맛이 있는데, 이 맛을 더 증폭시킬 거냐, 이거와 어울리는 맛을 좀 보강할 거냐. 그래서 고유한 맛과 향을 강조하는 것이 브랜딩이고, 또한 질이 떨어지는 커피와 고급 원두와 커피를 혼합해서 또한 조화로운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제 품질이 좀 이게 떨어졌다. 신맛이 좀 있으면 좋은데 신맛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신맛이 강한 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혼합해서 향미를 조화로운 커피로 만든다.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브랜딩의 기호에 커피 브랜딩 방법, 기호에 잘 맞는 생두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커피를 브랜딩할 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보면 선택, 잘 맞는 생두를 선택한다. 어떤 기본 베이스의 원두를 가지고 그 기본 베이스의 원두에 무엇을 혼합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의 생두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상업적으로 브라질 커피가 아라비카의 성격을 많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구입 단가도 낮기 때문에 아라비카의 아주 성격을 나타내면서 가격도 저렴한 브라질 원두를 가장 베이스로 택해서 거기에 그 로스터가 원하는 그러한 그 맛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원두를 택해서 브랜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생두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커피의 세계에서 브랜딩이란 무엇을 섞는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과 향의 커피를 탄생시킨다, 뭐 창조한다, 탄생한다, 만든다, 뭐 이런 단어적인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연에서 생산되는 단일 생두에서 나타나지 않는 맛과 향을 새롭게 만든다. 없던 것을 만든다 해서 탄생, 창조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과 향의 커피를 탄생시키는 것이 브랜딩이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피의 원산지는 브라질, 뭐 카메룬, 베트남. 그래서 어떻게 커피의 원산지가 세 개, 브라질, 산토스, 아라비카종, 카메루, 로부스타, 베트남, 또 로부스타, 이러한 만약에 브라질 산토스 아라비카를 베이스로 해서 나는 카메룬 로부스타 커피를 몇 프로 추가해서 나는 브랜딩 커피를 만들겠다. 그리고 베트남의 로부스타를 브랜딩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브라질 산토스와 카메룬 로부스타와 베트남의 로부스타를 브랜딩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 대부분 보면 아라비카에다가 약간의 로부스타를 추가하는 목적이 있어. 뭐 이것은 일반적이지만 또 다른 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크레마가 많이 생성이 된다. 로부스타를 넣으면
그런 어떤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로스터는 브랜딩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브라질과 카메룬과 로부스타의 예를 들었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브랜딩은 다른 원두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실행을 하고 실습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마셔봐야 됩니다. 많이. 그런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는 커피를 마시면 막 가슴이 통통통통통 뛰고 저 커피 전공인데 커피 마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과거 우리 학생 중에 소믈리에 전공인데 알코올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해서 저 술 못 마셔요. 그런데 소믈리에 전공을 해. 그래서 본 교수가 어떻게 처방을 했느냐? 아, 커피를 마시면 막 이렇게 심장이 튀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커피를 꼴깍 마시지 마라. 한 모금 입안에 커피를 넣고 혀 각 부위를 적시고 코로 킁킁거리면서 향을 밀어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각각의 원두의 차이를 느끼고 실습 평가서에 체크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커피를 테이스팅하고 평가를 하고 그럴 것인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마신다면 아마 저녁에 잠 못 잘 그런 학생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그 신체적인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주어진 그 커피를 다 마실 수 없으니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테스팅하고 뱉고 이런 과정이 반복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드는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각각의 원두는 지역의 그 다음에 생산 방법 품종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원두를 조화롭게 섞어서 균형 잡힌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딩인데 에가체프에서 에티오피아 에가체프는 생산 방법이 와시드냐 뭐 그다음에 그 드라이 방식으로 하느냐 품종은 어떤 품종이냐 이러한 특성 아주 기초적인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케냐 어디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는데 이게 케냐 커피인지 또 그보다도 더 이게 아라비가 커피인지 이게 로부스타 커피인지도 분간할 줄 모른다면 커피 브랜딩은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아라비카 커피인지 로부스타 커피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커피인지 브라질 커피인지 뭐 이런 각각 단일 품종을 분간할 수 없다면 브랜딩 자체 과목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전공하는 학생인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커피만 잘 뽑으면 돼. 나는 스티밍만 잘하면 돼. 나는 라떼아트만 이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리스타 학생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게 그런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교수는 누수하게 이야기해도 자기는
라떼아트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드립만 관심 있고, 이런 추출하는 것만 관심 있지, 마셔보고 이게 어떤 커피인지, 이게 로스팅이 잘 된 커피인지, 이게 뭐 꽃향인지, 이게 과일향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마셔보고 어떠니? 그러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딱 두 가지야. 이런 생각을 갖고 커피를 전공한다면 그 학생 아줌마 아저씨하고 똑같아. 전공하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종원 씨가 아주 유명한 다고 알려져 있는데, 음식을 딱 먹고 이야기하죠. 뭐 안 넣었지요? 뭐 이게 뭐 안 했지요? 다 알잖아요. 그 양반은 가장 장점이 뭐냐? 오감이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어보면 재료가 문제인지 요리 과정의 문제인지를 딱 알 수 있다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를 딱 마셔보고 이거 어떠한 품종과 어떠한 품종을 브랜딩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로스팅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너무나 오래된 커피를 브랜딩했네요. 이러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까지 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각각의 단일 품종의 커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지역마다 생산 방법이나 품종에 대한 특색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감적으로 알아야 된다. 오감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오감적으로 딱 마셔보고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브랜딩을 할 수가 있다. 브랜딩 커피는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혼합해서 만들어지고, 브랜딩이 아닌 경우는 싱글 오리진 커피로 분리된다. 싱글이죠, 싱글. 어떤 특수한 경우는 싱글 오리진 커피로 브랜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일 원두를 가지고 어떤 로스팅 과정을 다르게 해서 아주 라이트하게 로스팅한 거와 아주 헤비 로스팅한 것을 퍼센테이지로 브랜딩해서 또 맛을 다르게 하는 그런 로스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싱글 오리진 갖고는 브랜딩을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한 품종 갖고도 로스팅의 차이를 다르게 해서 브랜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홍보는 하지 않지만, 브랜딩은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혼합해서 새로운 풍미의 커피 맛을 만들어낸 게 브랜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랜딩은 원두의 특성과 브랜딩 결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 브랜딩에 사용되는 생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선택한 동일한 전에 했던 커피와 과거에 했던 맛이 다르다. 다를 수 있겠죠. 동일하게 했는데 그런 로스팅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선택했던 그 품질과 지금 선택했던 품질이 다르고, 그때는 또 핸드픽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핸드픽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개입이 됐다면, 동일한 생두를 동일한 비율에서 동일하게 브랜딩 했는데 맛의 차이가 왜 그러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편차를 아주 예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오감의 훈련을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 브랜딩은 서로 다른 원두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총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각 원두의 지역과 생산 방법,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두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셔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마셔보지 못한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학기 때 본 교수와 다시 만나면 그때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마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2주차 1교시 커피 브랜딩 수업을 마치겠습니다.